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라. 그래도 금리는 인하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저성장의 고물가를 말합니다. 예. 그만큼 저성장의 고물가가 되면 경기 침체는 당연하고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가 1970년대 오일쇼크입니다.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이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저성장의 고물가,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국 빼고 말입니다. 중국 빼고 다른 나라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면 우리에게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2024년 1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까지 올라갔습니다. 9월에 1.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 올라갔는데 그 수치가 2.4%예요. 2.4%는 수치가 뭐 별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목표 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2%를 기준으로 봅니다. 게다가 유로존은요 물가가 덜 올라갔었어요. 2020년 1월을 보세요. 1.4%잖아요. 1월을 보시면 그만큼 말입니다. 유로존은 더딘 물가에다가 성장주 좀 더뎌서 디플레이션의 어떤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2년 10월에 10.6%까지 올라갔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펼쳐지면서 유가가 폭등하고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10.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다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을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유로존의 성장률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운이 있거든요. 지금 2024년이에요. 1분기에 0.3% 성장, 2분기에 0.2% 성장, 3분기에 0.4% 성장. 유로존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2022년이죠. 그때 4분기부터 0.0% 성장, 뭐 2023년 1분기는 마이너스 0.1% 계속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 유로존의 경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좋아진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로존은요 금리 인하한답니다. 금리 인하한다. 지금 유로존은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했습니다. 2024년 6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인하하기 시작을 해서요. 9월 12일에도 인하를 했고요. 10월 17일에도 인하했고요. 12월 13일에도 인하했습니다. 연속 4번을 인하했어요. 그런데 1월에도 인하한다예요. 1월에도 인하한다. 인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게 보편 관세를 10에서 20% 매긴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금리를 내려서 유로화의 가치를 낮추면 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매기든 20% 매기든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미리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보편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미리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금리를 내렸을 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유럽 시장은 그래도 세계 3대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중국 시장은 디플레이션으로 무너지고 있고요.
유럽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지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는 있지만 결국 미국만 성장할 수는 없을 거예요. 미국만 성장을 했을 때 나머지 신흥국들이 줄줄이 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금리 인하기에 신흥국들이 망하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1995년인가요? 데킬라 위기 기억나시죠? 그게 멕시코의 위기였거든요. 멕시코의 외환 위기였는데 그게 결국은 금리 인하하면서 시작된 위기예요. 그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1997년에 대한민국까지 왔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은 공포가 점점 커지고 여기에서 금리를 또 인하했을 때 그 역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아마도 충격은 커질 겁니다. 그럼 유럽만 커질까요? 대한민국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최소한 말입니다.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면 소비를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성장인데 고물가예요. 저성장이면 내가 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소득이 그만큼 줄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가는 더 올라갔어요. 줄은 소득으로 소비를 더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협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세계 3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참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라가 점점 좋아지면 다행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